그럼 뭐 제주가 아니고 지구죠, 지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기후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지구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이제 왜 어떻게 얼마나 높아졌느냐. 우리가 빙하기와 간빙기라고 얘기하죠. 이제 아기 공룡 둘리가 살았던 그 따뜻했던 시절은 이제 간빙기. 그러니까 둘리가 이제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음 속에 들어가는 시기는 빙하기가 되죠. 다시 이제 녹아서 이제 우리가 발견돼서 이제 같이 살게 되지만 빙하기와 간빙기라는 시절의 온도 차이가 보통 4도에서 5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온도가 뭐 1도, 100년 안에 1도 올라갔다는 건 사실은 엄청나게 큰 급격한 온도의 상승이니까 그 기상학자들이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에 1도 오르는 온도를 가지고 5,000년, 만년에 이제 1도 올랐던 걸 계산해 보니까 약 25배 빨리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25배 빨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생물들이 저 온도 변화, 그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모든 생물은 진화를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환경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천천히 진화를 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5배 빠른 적응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멸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빙하가 이제 뭐 녹는 건 속도는 매년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빙하가 당연히 녹으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있는 지대들은 점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집이 잠기기도 하고요. 도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20년 전에는 저희가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에 가면 금일 가능 탐방 시간이라고 안내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일은 몇 시부터 몇 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니까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저희가 용머리를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게 제주사에 문제가 됐었어요. 10여 년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교를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주변 경관에 저해된 데서도 그거를 이제 철거했고 지금 약간 흉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보였던 경관이 언젠가는 이제 인위적인 건축물로 대신해야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고요. 빙하하면 또 뭐 남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사님 거기 계셨다면서요? 예, 거기서 1년 거기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구상에 이제 얼음이 덮여 있는 곳이 두 군데죠. 북극과 남극.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북극은 그냥 얼음만 있는 거고요. 녹으면 아무것도 없는 바다가 되는 거고 남극은 땅 위에 얼음이 덮여 있는 거죠. 평균 한 1.6km 두께 엄청난 양의 두께가 덮여 있죠. 저희가 거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지질 조사, 기후 조사, 그다음에 천문 관측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빙하에 대한 얼음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알갱이 공기방울을 분석해서 과거의 나이가 어땠고 온도가 어떠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그 타임머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함량을 측정해 보니까 지구의 온도 변화와 거의 일정하게 상승하고 있더라. 이 얘기는 뭐 어쨌든 주제와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 남극 갔다 오신 분 처음 뵈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 TV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남극에서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뿌리거나 뭐 소변 이거 저기 죄송합니다. 그 볼 때 갑자기 왜 팍 어는 게 맞나요? 뜨거운 물을 뿌릴 경우에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남극은 실제로 이제 체감 온도가 89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평균 온도는 약 50도, 마이너스 50도 정도 되죠. 근데 저희 세종기지가 있는 곳은 그렇게 춥지는 않고요.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바다가 얼어서 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달리기를 해도 되고 우리 이제 조사용 자동차가 막 다녀도 될 정도로 바다가 두껍게 얼죠. 근데 얼마 안 추워요. 마이너스 20도, 뭐 그 정도. 네, 근데 바람이 불면 정말 추워요. 그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블리자드라고 해요. 블리자드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유명한 그 오락을 게임을 만드는 그 업체 회사 이름이죠. 블리자드. 그러니까 눈폭풍이죠. 그 눈폭풍을 맞으면 따가워요. 네, 알갱이 하나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여기 조그맣게 뭐가 생겨요. 그래서 얼굴을 몇 겹을 감싸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쉬운 옷 그냥 이런 옷을 그냥 좀 가벼운 옷을 입으면 옷이 이렇게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조금 특수한 옷을. 좀 식사하시는군요. 두 가지예요. 얼은 거, 말린 거. 그러니까 이제 말린 것들은 이제 건조식품이라고 하죠. 건조된 것들을 이제 해동해서 먹거나
또는 이제 냉동했던 것들을 다시 녹여서 먹는. 네, 그래서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달걀. 왜죠? 달걀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으니까요. 네. 신선해. 네, 신선한 것들은 먹지 못하고요. 항상 냉동 고기, 냉동 또는 뭐 건조 야채 그런 것들, 우유 같은 것도 못 먹고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남극에서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실제로 그게 체감이 되나요? 점점 녹고 있다. 예, 뭐 예. 이런. 거대한 빙하 옆에 이제 세종기지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 쭉 기록을 보고 저 이제 얼마만큼 빙하가 후퇴했는가를 보니까 뭐 수킬로 이상 빙하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빙하가 매년 이제 여름이 되면 떠내려와요. 무너져 가지고 빙산으로 떠내려와서 그렇게 사라지는 폭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뭐 최근에 이제 영상 자료나 세종기지에서 발간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는 거의 빙하가 이제 뭐 아예 바다하고 상관없이 멀리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종기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에 있는 남극과 북극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양의 빙하가 이제 녹아나가고 그게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를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지구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지구 대기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별개로 연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래프를 똑같이 나란히 포개보니까 그래프의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함량과 지구온도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온실가스라는 말이 나와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뭐 메탄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죠. 그럼 뭐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되나요? 어떤 걸로? 이산화탄소는 자연적으로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출이 되고요. 인간이 만드는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이 서서히 증감하고 서서히 감소했으나 다만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낸 석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매연,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이는 이제 함량을 높인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의 급격한 상승의 시작이 어디로 보느냐? 바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기점으로 해서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거죠.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면서 관광도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광 인구가 늘어난 게 1950년부터 대중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차, 그러다가 이제 버스로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 대기 오염의 주범이 항공기예요. 비행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 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관광 산업을 굉장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왜 잘해야 되는지가 명확한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연료 사용 때문에 CO2 많이 생기지만 연료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사실은 숲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사람의 욕심이 과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숲들이 다 황폐화되고 초지마저 황폐화되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이 기후변화로 와서 그리고 다시 우리한테 오는 악순환이 지금 이걸 문제의식 갖지 않으면 참 어렵게 됐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 그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0배가 넘는데요. 메탄가스가. 근데 이 메탄가스가 주로 이 그 되색인지를 하는 소라든지 양들의 어떤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소가 우리가 지금 75억 인구잖아요. 근데 소가 한 18억 마리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뿜어내는 메탄 그 소와 관련돼서 말하자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또 그걸 방목하고 소 이제를 키우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18%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 먹는 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쩌다 제사 때 먹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놓고 먹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소를 많이 먹고 또 중요 부위만 먹고 그냥 그러는 삶도 사실은 이게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의 다른 쪽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고기 같아요. 섭취를 일단 좀 줄이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랄까요. 늘 이게 죄송하지만 사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육식이 단순하게 메탄을 이제 배출하는 그 요소라는 측면도 있지만 소고기 1kg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옥수수라든가 그런 그 식물성 원료를 뭐 10kg 이상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제공을 해야 그 1kg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이건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기를 먹으면서 비율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네. 맛있게 먹자. 한번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이제 그런 노력들. 돼지고기는 메탄가스 배출 안 하죠? 소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적은 편인데요. 근데 뭐 사료라는 부분은 사실 좀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건 결국 뭐냐면 소비를 하되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라고 해석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하고 있는 소비 중에 뭐 육류 소비도 그 CO2를 줄일 수 있는 연관이 있는 것이고 또 바로 커피도 그래요. 예, 우리가 커피가 그 고종 황제 때 들어왔다고 하고 보편적으로 인기 얻은 게 이제 50년대 거쳐서 70년대에 인스턴트 커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2,500만이 커피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파헤쳐지고 하는 행동들이 열대우림이 파헤치는 범인이 우리가 커피 마시는 행위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커피가 필요하고 좋은데 잘 먹자. 그러니까 유기농 재배하고 공정하게 거래된 커피를 먹는 이런 실천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요, 네. 신부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저는 박사님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 특히 이제까지 인간의 삶의 질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지금의 교황님도 기후 변화와 이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신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생태계 위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저도 신자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어설프게 아는 거죠. 뭐. 여기 박사님들 계신데. 네. 예전에 그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했대요. 빙하가 녹으면 땡땡 된다. 뭐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죠. 빙하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근데 한 초등학생이 빙하가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땡 했어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현실화됐죠. 빙하가 녹으면 곤란하다.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의 우리 지금 이 모습들이 곧 사라질 것 같은 느낌. 네. 꼭 현실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그 생물의 변화가 그냥 눈에 안 보여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유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의 대표적인 게 해녀 문화잖아요. 근데 해녀분들은 이제 산소 동력계 없이 가서 소라나 성게를 채취하는데 제주도의 갯녹음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갯녹음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라나 성게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이분들의 생업에도 위험이 초래하니까 점점 해녀 문화 역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970년대 그 제주도 수산물 수출의 70%는 해녀분들의 잡아 올린 거라고 해요. 지금 현재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해녀분들한테 한 해 물질행 얼마 벌었수가라고 하면은 많이 못 번다고 하실 건데 80년대 해녀분들의 인터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해 물질에서 밭 하나 사고. 그러니까 소득액이 얼마나 높았고 좀 돈이 됐네요. 예, 수산물이 또 얼마나 풍요로운 걸 알 수 있는데 2020년에는 지금의 해녀분들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물이 변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